오래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 남지 않던 그 시간들. 여러분의 머리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겐 따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 스탠드 불빛 하나만 남은 방에서 책 위로 형광펜이 지나가고 한 장 더 넘겼다가 결국 눈이 무거워져 펜을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꽤 오래 앉아 있었다는 마음으로 침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제 그 페이지를 다시 펼쳤을 때 분명히 내 손으로 그어놓은 형광펜 색깔만 기억나고 내용은 하얗게 비어있던 감각.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라고 스스로 넘겨왔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결론을 조용히 되돌려 드릴 겁니다. 시험장 책상 위에서, 회의실 탁자 앞에서, 자격증 문제지 앞에서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던 그 순간. 어제까지만 해도 몇 번이나 읽었던 문장이 지금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미끄러져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같은 문장이 올라옵니다. 나는 머리가 안 좋은가 보다. 나보다 덜 공부하는 것 같은 사람도 나보다 먼저 답을 적는데 이건 시간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가슴 한쪽에 눌려있던 문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조용히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그때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뇌가 기억을 만들어두는 방식이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라고 배워온 방식. 그러니까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눈으로 훑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을 뿐입니다. 시간을 덜 쓴 것이 아니라 뇌가 중요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을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뇌의 타이밍을 한 번도 맞춰본 적 없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뇌는 정보를 읽는다고 해서 곧바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네 개의 순간이 찾아올 때 비로소 이건 남겨두자 하고 조용히 결정합니다. 오늘 그 네 개의 순간을 하나씩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간은 아마 가장 의외의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책을 덮는 그 순간입니다. 상식과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는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하는 기관이 아니라 한 번 본 것을 다시 꺼내보는 그 순간을 기억으로 남기는 기관에 가깝습니다. 읽고 있는 동안 뇌는 대부분 받기만 합니다. 페이지 위에 글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지 안쪽에 새겨지는 과정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묘한 착각이 찾아옵니다. 이거 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건 기억이 아니라 익숙해진 느낌입니다. 눈에 자꾸 밟히니까 낯설지 않아진 것뿐이지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기억인지 아닌지는 책을 덮고 나서야 드러납니다. 덮고 나서 막히는 순간, 이게 뭐였더라? 하고 잠깐 비는 그 지점이 찾아와야 뇌는 그제야 이건 다시 만들어둘 가치가 있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한 실험에서는 같은 글을 4번 읽은 사람과 한 번 읽고 3번 직접 떠올린 사람을 일주일 뒤에 비교해 봤습니다. 더 많이 본 쪽이 이길 것 같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4번 읽은 쪽은 10명 중 4명의 머리에만 내용이 남아 있었고 한 번 읽고 꺼내본 쪽은 6명의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썼는데 남은 양이 달랐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들은 약 이름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의 다 사라지고 나죠. 그런데 집에 와서 가족에게 이건 이럴 때 먹는 거래 하고 한번 말해보면 이상하게 그 이름만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눈으로 읽은 쪽이 아니라 입으로 꺼내본 쪽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해볼 수 있는 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 단락을 읽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책을 덮고 지금 무엇을 읽었는지 30초 정도 입으로 꺼내보는 것입니다. 막히면 그 지점만 다시 열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읽는 동안 뇌는 받기만 합니다. 덮고 난 뒤에야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꺼내는 것만으로는 아직 한 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순간은 우리가 공부라고 여기지도 않던 시간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쉬는 10초입니다. 한 꼭지를 막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앉아 있는 그 짧은 10초. 눈은 벽을 보고 있고 손은 가만히 놓여 있지만 그 순간 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것, 방금 이해한 것을 뇌가 스스로 실제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되감기해서 여러 번 다시 틀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10초 동안 뇌는 혼자 조용히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뇌영상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짧은 동작을 배운 뒤 10초씩 쉬게 했는데 그 10초 동안 뇌 안에서 방금 동작이 약 25번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손은 쉬고 있었지만 뇌는 이미 연습 중이었던 겁니다. 반복해서 외우지 않아도 어느새 실력이 붙어 있는 숨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생은 뇌가 비어 있을 때에만 일어납니다.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집어드는 순간 그 10초는 기억이 조용히 새겨지던 시간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방금 배운 것을 뇌가 되감기 하려던 바로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장면들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오래 앉아 있었는데도 머리에 남지 않던 진짜 이유 하나가 바로 이 10초를 놓쳐온 것에 있습니다. 이 감각, 사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방금 했던 생각이 갑자기 더 또렷해지던 순간, 몸은 익숙한 동작을 하고 있고 머리는 비어 있는 그때 조용히 기억이 정리되고 있던 겁니다. 쉬는 10초도 같은 원리입니다. 뇌를 비워두면 뇌는 그 틈에 방금 들어온 것을 스스로 다듬습니다. 이 시간을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도 쉬는 시간이 공부의 일부라고 알려준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쉬는 것을 미안해하며 자랐습니다. 5분이라도 멍하게 있으면 그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져서 얼른 핸드폰을 집어들고 무언가를 더 채우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뇌가 조용히 하던 일을 중단시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한 꼭지를 마친 직후 핸드폰을 그대로 엎어두고 눈만 잠깐 감아보세요. 10초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외우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고 그냥 고요하게 놓아둡니다. 그 짧은 침묵 안에서 방금 공부한 것이 한 번 더, 두 번 더, 뇌 안에서 조용히 다시 돌아갑니다. 쉬는 10초를 돌려받으세요. 그 10초가 이미 공부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 순간은 가장 뜻밖의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틀리는 그 순간입니다. 뇌는 예상이 맞았을 때는 풍경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매일 같은 길, 매일 같은 자리. 그럴 줄 알았지 싶은 장면은 뇌 입장에선 굳이 저장해둘 가치가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예상이 틀린 바로 그 순간, 뇌 안에서 이건 이상한데? 하는 신호가 강하게 켜지면서 그 지점만 유독 깊이 새겨집니다. 새기는 건 풍경 전체가 아니라 어긋난 그 한 조각뿐입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늘 같은 자리에 우유팩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언제부턴가 여러분 눈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던 물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빈 자리는 저녁까지 선명하게 남습니다. 늘 있을 때는 기억조차 나지 않다가 예상과 다를 때 비로소 자리가 생기는 것. 뇌는 원래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공부 중에 찾아오는 그 감각. 이거 뭐였더라? 하고 애매하게 막히는 가물가물한 순간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실패라고 불러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을 덮자마자 답이 너무 또렷하게 떠오른다면 뇌는 이미 안다고 판단하며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깊이 새겨지는 건 늘 그 중간, 가물가물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배우기 전에 먼저 모르는 채로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틀린 쪽이 그냥 단원만 읽은 쪽보다 오히려 더 많이 기억했습니다.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머리가 뭐라고 예상했다가 어긋나는 그 한 번의 충격이 그 단원 전체를 깨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플래시카드를 써보셨다면 원리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 또렷이 기억날 때 다시 보면 뇌는 흘려보냅니다. 완전히 사라진 뒤에 다시 보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꼴이 됩니다. 가물가물한 바로 그 지점에 다시 만나야 기억은 가장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그 애매한 느낌을 반갑게 맞아주셔도 됩니다. 가물가물한 감각은 실패가 아니라 지금 뇌가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믿기 어려운 네 번째 타이밍이 남아 있습니다. 공부가 책상이 아니라 이불 속에서 끝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덮고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그때부터 뇌 안에서는 조용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낮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들어온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로 엮는 일입니다. 특히 깊은 잠에 들어간 구간에서 뇌는 오늘 이건 챙겨두자 하고 필요한 조각들만 따로 옮겨둡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공부의 두 번째 막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잠들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본 정보가 그날 밤 가장 강하게 엮인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공부가 끝나는 자리가 책상이 아니라 베개 위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장면을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밤새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짜다가 새벽에 시험장으로 달려가는 모습. 많은 분들이 그 밤을 떠올리며 내가 더 독하지 못해서 망친 거야 라고 자책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밤샘은 독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에게 엮을 시간을 빼앗은 겁니다. 기억을 만드는 시간을 통째로 지우고 시험장에 들어간 셈이죠.
머리가 하얗게 비어 있었던 건 너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실천은 의외로 부드럽습니다. 잠들기 30분쯤 전에 오늘 본 것을 가볍게 한번 훑어주기.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때 격렬히 외우려 들면 안 됩니다. 잠이 달아나 버립니다. 그냥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갔는지 슬쩍 들여다보는 정도.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가벼운 한 번이 그날 밤 뇌가 가장 우선해서 챙기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장치만 더 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펴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두는 겁니다. 이따 누군가에게 이걸 설명해야 한다. 실제 상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옆자리,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상상만 해도 됩니다. 그 한마디를 걸어두고 같은 페이지를 읽으면 뇌는 그 정보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알아듣게 말해야 한다는 틀이 들어서는 순간 내가 어디를 진짜 아는지, 어디가 흐린지 저절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빈틈을 스스로 메워가며 기억은 비로소 완전한 모양을 갖춥니다.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뇌가 받아들이는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 네 개의 순간을 하루의 풍경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 어딘가에 내려앉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어제 읽었던 페이지를 잠시 덮고 지금 뭐였더라 하고 한번 꺼내보는 짧은 순간. 한 꼭지가 끝났을 때 핸드폰 대신 눈을 잠깐 감는 그 10초. 아직 배우지 않은 문제를 먼저 틀려보며 머리를 쥐어짜는 그 순간. 그리고 잠들기 30분 전, 오늘 본 것을 부드럽게 한번 훑어주는 마지막 장면. 이 네 개의 풍경이 하루 안에 하나씩 자리 잡기 시작하면 같은 시간을 써도 남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껏 남지 않던 이유는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네 개의 순간 중 한 번도 뇌와 타이밍을 맞춰본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뇌가 받아들이는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오호 심리학이었습니다.